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비임 중에서 이제 출산 이후에 비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출산 이후에 산모분들이 이제 모유 수유를 하시죠. 그래서 모유 수유가 뭐 완모, 완전히 모유 100% 모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안 나와서 혼합 수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완전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생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없으면 당연히 배란도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초음파로 확인해 보면 100%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경우를 하더라도 간혹 배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임신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산 이후에 한 번도 생리를 하지 않았는데 둘째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뭐 그만하셨는데 올 12월 달에 둘째를 낳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모유 수유가 비임을 제공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유 수유량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 두세 달, 100일 정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밤에 또 분유를 먹이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때는 배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비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뭐 바로 둘째를 가지겠다, 뭐 이제 뭐 초대해놓고 이제 뭐 너무 예뻐서 둘째를 뭐 바로 놓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출산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터울을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비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비임 방법들이 있죠. 뭐 제일 많이 쓰시는 비임 방법이 사실은 이제 콘돔이죠. 이제 콘돔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삽입되기 전에 콘돔을 꼭 쓰시는 게 맞고, 남자분이. 그리고 사정 이후에 반드시 빨리 콘돔을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콘돔의 비임률은 높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시다가 의외로 임신을 하셔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임약을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비임약은 모유 수유를 하실 동안에는 비임약을 우리가 드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드실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임약을 드셨을 때 가장 이제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뭐냐면, 좀 붓는다, 살이 좀 찐다, 뭐 기존에 이제 출산 이후에 살이 잘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비임약까지 드셔서 더 막 뭐 붓게 되고 막 살찌게 되고, 물론 이제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비임약을 사실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루프인데, 뭐 루프 중에서도 기존의 예전의 루프보다는 미레나 루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레나를 주로 많이 이제 하시는데, 미레나도 자궁이 충분히 수축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분만 이후, 출산 이후에 최소 6주, 뭐 한 2달 정도는 지나야지 자궁이 원래의 크기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원래의 크기대로 돌아가기 전에 미레나를 했다,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임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자궁이 100%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간 이후에 미레나를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비임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 비임 방법으로는 절대로 애를 놓지 않겠다 그러면 아빠는 보통 정관 수술을 하시고 엄마는 복강을 하시는데, 산모분들이 보통 복강을 하실 때는 보통 제왕절개를 하실 때 보통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실 때 복강을 같이 하신다 그러면은 수술 시간이 그렇게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증이나 뭐 다른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제왕절개를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이제 안 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빠의 동의하에서 이제 보통 제왕절개 시에 복강경, 우리가 보통 복강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명칭은 난관 결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관을 이렇게 묶어서 더 이상 이제 정자와 난자가 못 만나게 만드는 거죠. 견우와 직녀가 못 만나게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들이 하시는 이제 정관 수술은 보통 비뇨기과에서 시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정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럼 비임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고자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은 보통 2달까지 뭐 우리가 사정 시에 정자를 발견할 수 있고, 물론 임신이 되겠죠. 그리고 25번 정도의 사정까지도 정자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졌던 정자죠. 그런 정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2달 정도나 또는 여러 번의 사정을 하신 이후에, 그때는 물론 이제 비임을 다른 방법을 콘돔이나 하셔야 되겠죠. 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난 뒤에 비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나는 한 달 전에 정관 수술했는데 임신을 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아빠의 정액 속에 정자가 아직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한 달이나 2달 정도 더 계셔야지 완벽하게 정관 수술의 목적을 이제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비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간혹 아주 드물지만은 정관이 막혀 있긴 막혀 있는데 만들어진 정자가 자기 효소로 새로운 길을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 수술이 물론 뭐 거의 100%에 가까운 비임률을 자랑하긴 하지만 간혹 정관 수술 이후에도 임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뭐 산후의 비임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시행하시는 것이 첫 번째 첫애 또는 둘째 출산 이후에 그 다음 동생을 바로 가지지 않는, 또는 뭐 원치 않은 임신을 하지 않는 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